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총괄 지휘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에 따라 선임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재판관이 헌재 소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누가 봐도 노골적일 정도로 극심한 편파 진행을 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은 법원 내 좌편향 판사 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문재인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올해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는 1965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하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2008년 법원 내 좌익 판사 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강성 좌익 법조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이념적 지형에서 영남지역 즉 경상도 지역은 보수 우파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영남 출신 사람들 중에도 이른바 호남 좌파보다도 더 좌편향이 심각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경상도 좌파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근 악명을 날리고 있는 공수처의 오동훈 처장과 문재인 정권 시절 사법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도 대표적인 경상도 좌파, 영남 좌파 법조인들입니다. 문형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개인적으로도 아주 각별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은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반대신문 증언을 거부하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인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압박하면서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을 편든 진행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형배는 또 이날 결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같은 좌파 성향 재판관인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정당하다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의 경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중도 또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호남 출신의 김형두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내 4대4 동수로 나타남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기각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도대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며칠 돼서 탄핵됐는데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그 탄핵을 인용하느냐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어제 헌법재판소 증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 즉 김용현 장관이 직접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소수병력 투입으로는 계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윤 대통령에게 이게 계엄이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은 경고용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민주당에도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중지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장관의 증언은 이번 계엄령은 우리가 흔히 머리에 떠올리는 살벌한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 계몽령이었다는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언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한국 언론이 얼마나 사기를 쳤는지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사, 사설, 칼럼, 논평 등을 통해 그 어마어마한 사기 행각에 가담한 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가슴 깊이 새겨보길 바랍니다. 하기야 지금 한국 언론계 상당수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들을 감안한다면 그런 최소한의 양심도 내팽개친 자들이 많아 보여서 그리 기대할 바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준희 의원은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4월 18일이면 곧 임기가 만료된다. 이재명 가족 상가에는 가지 않았다지만 친분을 부인할 순 없다. 문 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12일에 박재홍의 한판 승부란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문 대행의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들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소송 서류 발송을 곧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을 인정했다. 극히 예외적이다. 대통령 형사소추가 진행 중인데 탄핵 재판을 멈추기는커녕 일주일에 2번 탄핵 재판을 연다. 한덕수 권한 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만 너무 늦다. 형사재판 일주일에 서너 차례, 탄핵 재판 일주일에 2차례라면 절차적 대응이 아예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작성한 복잡하고 조악한 탄핵 소추문을 친절하게 4등분에 정리해주고 내란죄를 뺐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조차 탄핵소추 재의결을 요구한다. 헌재법 32조상 재판 또는 수사 중인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 내란죄는 쏙 빼면서 기록만 달라고 한다. 현행법 위반이다. 구속재판 중인 증인들을 부르면서 반대 신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1시간 반씩만 증인 신문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게 주어진 시간은 45분이고 정상적인 재판이라 부르기 어렵다. 방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반나절 업무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172일 걸렸다. 대통령 탄핵은 법률상 180일 내 재판하면 된다. 문 대행은 본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날까지 충실히 심리하면 된다.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주준희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호영호재하는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서 파다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려고 민주당과 협의하라고 한 바 있는데 민주당은 이종석 재판관이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그런데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할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문영배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이상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면서 이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판사 출신인 심평 변호사는 문영배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파행의 주역이라고 단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탄핵 재판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대단히 파행적이라는 점이 두 가지 사실에서 뚜렷하다. 첫째,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탄핵 정국에서 여러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이상한 일은 당시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단순한 국무총리처럼 제적 과반수의 의결로 탄핵 소추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에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진 헌법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인 대통령 탄핵 소추와 같이 제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요한다는 것에 배치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에 의하여 이렇게 그가 탄핵 소추당하여 직무정지가 되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대행의 대행이라는 변칙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한 대행 탄핵소추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 탄핵 정국의 분수령을 이룬다. 이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중요하고 급박하다. 그러나 웬일인지 헌법재판소는 의결정족수만 따져 바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더욱이 가처분까지 제기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고 있다. 둘째, 재판 기일을 일주일에 2번이나 잡았다. 이는 헌법재판도 사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이상 우리 사법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초유의 것이다. 이렇게 재판 기일을 잡아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도무지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한국의 어느 변호사건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미션 임파서블의 부과로 재판이 부실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탄핵재판이 준용하는 형사재판의 핵심적 가치인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이 당연히 허물어진다. 여기에다 공수처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윤 대통령을 짐승처럼 끌고 가서 굴복시키겠다고 호시탐탐 때를 엿보았다. 이는 노골적인 재판 방해로 비칠 수 있다. 그럼에도 누구도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깊이와 비정상적인 재판 기일의 지정을 통해 일어나는 극단적 파행현상은 헌법재판소가 어떻든 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서두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근본인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고 한다. 그는 재판관 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을 남용하고 또 자신처럼 단단한 이념적 무장이 된 이미선, 정계선 양재판관을 좌우에 두어 지금 헌법재판소를 호령하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탄핵재판으로 그들이 구상하는 정부와 나라를 하루빨리 세우려 허겁지겁 서두르고 있다. 세상에 부끄러움을 잊은 자가 가장 무섭다고 한다. 아, 문영배 재판관이여, 제발 새털만큼이라도 부끄러워할 줄을 알라. 이렇게 통렬하게 문영배를 질타했습니다. 문영배 씨, 정말 당신이 명색이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라면 아무리 당신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강성좌익이라도 지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명색이 법률 전문가 법조인으로서 할 짓인가?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몇 년 선배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더구나 지금 소장이 공석 중이어서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으면서 탄핵심판,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따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역사가 당신을 어떻게 기록할지 앞으로 잘 지켜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